네,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이동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수입차 시장에서 가장 핫한 두 차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같이 인양저양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한번 각 브랜드를 대표를 해서 한번 변호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실제로 저는 BMW 좋아합니다. 어떠세요? 저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1일 프로덕트 매니저로 이 자리에 선 김기태인데요. 그동안 리뷰에서 그렇게 BMW 칭찬해놓고 약간 거짓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벤츠 E클래스와 사실 5 시리즈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사실 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가 오늘 김기태 PD의 위선을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죠. 예. 사실 우리가 카메라를 끄면은 굉장히 솔직하게 말을 잘 하는데 그동안 좀 너무 위선을 떨었죠. 사실 김기태 PD가 옛날보다 좀 많이 약해졌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독설이었는데 요즘은 다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독자들이 재미없다고도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는 좀 세게 얘기하면 그 임포터나 아니면 제조사가 싫어했는데 지금은 소비자들이 싫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담긴 담습니다. 대신 톤은 좀 낮추고 있죠. 좀 핑계 같긴 하지만 김기태 PD가 메르세데스 벤츠를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어요. 그래요? 아무래도 지금 너무 편파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한번 편파 중계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여기 저희가 오프닝을 시작하고 있는 곳 일단 분위기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에요? 본진입니다. 벤츠의 본진. 그리고 이곳이 이 산의 전기를 받아서 뭔가 분위기부터 산이 없는데. 일산입니다. 네, 원마운트. 그렇죠. 드래곤 마운틴도 있으니까. 아니 보니까 일단 굉장히 전시장이 화려해요. 오늘 장소 협찬을 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화려하긴 한데 여기가 본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여기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도 아니고 규모 자체가 딜러샵에서 본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규모 자체가 일단은 이 정도를 받쳐준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할 텐데요. 자, BMW 5 시리즈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BMW 5 시리즈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지난 2017년 나왔던 G30 바디의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사실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데 헤드램프나 리어램프가 기존 7 시리즈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처럼 약간 패밀리 룩을 따랐다는 점이고 실제로는 실속을 굉장히 강화한 점이 특징입니다. 기존에도 굉장히 옵션이 좋았는데 기본적으로 BMW 코리아가 해자 옵션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옵션을 다 기본화했고 그리고 그동안 약점으로 제시되어 왔던 반자율 주행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기존에도 스테레오 카메라를 달고 있었지만 지금 카메라 3개를 달아서 지금 차선을 유지하면서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반자율 주행 기능 레벨 2 정도에서는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고요. 그만큼 차의 기본적인 상품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클래스는 사실 이렇게 긴 잡다한 소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얘기하는 게 뭐죠? 늘 변화, 혁신. 근데 5 시리즈를 보면 뭐가 변했는지 아시겠어요? 램프 정도 변했습니다. 반면 이번 이 클래스 어떻죠? 전면부터 상당히 많은 것들이 변했죠. 자, 현대 그랜저 나왔을 때 어땠죠? 페이스리프트였지만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도 좋았고요. 이 클래스 일단 세대부터 10세대입니다. BMW 7세대죠. 역사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태 PD가 짧게 얘기한다 그러더니 말이 많아지는 걸로 봐서 약간 좀 쫄리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5 시리즈 겉모양의 변화가 크지 않은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G30 바디의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죠. 원래 높았기 때문에 크게 바꾸지 않고서도 기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고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인테리어 변화도 크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12.3인치짜리 대형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해서 기존에도 좋았던 사용자 경험을 더 좋게 만들었다.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네요. 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변화에서 5 시리즈가 이 클래스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실내 말씀하셨지만 12.3인치 디스플레이 너도 나도 다 있는 저희는 2개나 있어요. 디자인을 많이 바꿨다는 것은 이전 디자인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변화 그리고 혁신은 그런 거죠. 그거는 고객들이 판단을 할 문제입니다. 벌써부터 이 클래스의 디자인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자꾸 보니까 약간 뇌이징이 되는 경향은 있는데 여전히 예전 디자인이 더 좋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디자인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AMG 라운지에 있지만 AMG의 모델들이 전해주는 그런 감성적인 것들이 현재 잘 녹아있지 않나요? 그리고 오늘 만날 모델이 또 AMG 라인입니다. 밖에 나가서 두 차를 직접 보면 어떤 차가 나을지는 역시 소비자들이 판단할 문제인 것 자, 같습니다. 일단 후드에 있는 이 파워돔 여기서 존재감이 있잖아요. 5 시리즈는 그런 게 없어요. 말이 많아진다는 자체가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하지만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원래 진정한 가치는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인터넷을 보시면 이미 판단은 끝이 났습니다. 원래 인터넷에서 시리즈. 나오는 얘기가 별로 쓸모없는 것들이 많아요. 뭐 인터넷에 나오는 얘기들을 다 이런 우리 같은 자동차 저널리스트들이 하는 건데 이미 제가 볼 때는 디자인에서는 5 시리즈가 우위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곳은 BMW의 본진. 아까 메르세데스 벤츠는 딜러샵에서 했지만 여기는 진짜 BMW 코리아의 본진인 BMW 코리아가 투자한 BMW 드라이빙 센터에 와 있습니다. 사실 용인으로 갔으면 더 화려한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용인은 임대인 거 알고 계시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스케일이 중요하지. 역시 여기에 와서 BMW만의 핸들링 그리고 BMW의 주행 성능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BMW의 본진에 와서 그 벤츠 E클래스가 더 화려한 것들을 오늘 BMW에게 가르쳐주고 가보겠습니다. 벌써 겁나서도 굉장히 뒤쪽으로 가 있는데. 그냥 한번 나와봐라. 너 이제 내세울 거 이거 다다. 네, 그럼 이 트랙에서 이 두 차량의 주행 성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격 비교에 앞서 기본 재원을 한번 볼까요? 엔진은 E클래스 쪽의 스펙이 더 좋긴 한데 아무래도 새로운 파워트레인, 여기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물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BMW에게는 성능 좋은 GF 변속기가 있는 만큼 한번 해볼만 하겠죠? 여기서 잠시 차체 무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경량화 기술이 많이 적용되어 있는 5 시리즈가 더 유리한 모습인데요. 대략 100kg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이어는 양사 모두 구디어의 에이시메트릭 3를 사용합니다. 앞뒤 너비도 동일한데요. 이 클래스는 20인치, 5 시리즈는 19인치 휠을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그럼 가속 성능부터 한번 볼까요? 드래그 레이스를 진행하는데 400m를 풀로 달려봤습니다. 자, 일단 출력적인 부분에서 이점이 있다는 거, 뭐 토크만 봐도 5kg/m 이상 높죠. 299마력. 반면 저쪽은 250마력대 초반. 거기다 35.7kg/m. 뭐 무게 이점이 있다고 주장은 하시겠지만 출력만한 게 있을까 싶은데요. 하나, 둘, 셋. 아이, 출력이 이거 삐 이거 자꾸 예상밖의 결과인데?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제가 끊었습니다. 이거 배터리가 좀 더 많아서 그런가? 네, 어쨌든 이번엔 이겼죠? 네, 이겼습니다. 한 번 빼곤 다 이겼네. 정리해볼까요? 우선 오토뷰가 테스트한 두 모델의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의 발진 가속 시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결과 벤츠 E클래스가 0.3초 정도 앞서고 있죠. 드래그레이스 결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총 4번의 주행을 해본 결과 E클래스가 대부분 앞섰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작동할 때 E클래스가 앞선다는 점이었는데 시스템 자체가 충전 시간이 빠르다 보니 이 성능을 쉽게 꺼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터리가 소진되었다고 예상되는 환경에서 제일 첫 번째가 그랬는데요. 이때는 5 시리즈가 가벼운 무게를 바탕으로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모델의 스테빌리티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속 100km에서 급차선 변경을 진행할 텐데요. 전문 드라이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5 시리즈가 아무래도 리어 측의 움직임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났는데요. 이번에는 벤츠 E클래스인데 ESP를 꺼도 후반에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ESP 그리고 DSC가 모두 작동하는 조건에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조건에서 5 시리즈의 라인이 조금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급조작이라는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차량이 밖으로도 밀려나가는 부분에선 5 시리즈가 때문에 안정감 측면에서는 E클래스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DSC를 오프했을 때 리어 축의 움직임이 너무 커지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 정말 특수하지 않은 환경이라면 DSC 오프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제동 성능을 볼까요? 단발적 성능에서는 5 시리즈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됐을 때 이때는 E클래스가 앞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BMW 5 시리즈 처음 테스트를 진행할 때 길들이기 문제 때문에 이 제동거리가 다소 많이 나왔습니다. 37m 이상, 최장으로 39m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때문에 길들이기를 다시 진행해서 테스트한 결과를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조금 더 좋은 컨디션을 낸다면 그래도 1m 내외의 편차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벤츠 E클래스는 길들이기 없이도 이와 같은 성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뽑아냈습니다. 때문에 제동 영역에 있어서 특히 제동 내구 50cm라는 것은 다른 차들도 따라오기 힘든 영역인 만큼 제동 성능 부분에서도 E클래스가 확실히 승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코너링 환경에서 각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볼까요? 5 시리즈의 매력은 빠른 회전 반응에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날카로운 느낌을 잘 살린 것인데요. 하지만 어떤 한계 이유로 리어 축이 미끄러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에 안정감 측면 또한 코너링 퍼포먼스 자체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E클래스가 소폭 앞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드라이빙에 따른 그 취향이 가미될 수 있긴 하지만 의외로 오늘 이 퍼포먼스 섹션에서는 E클래스가 소폭 우위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기본 성능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점검을 했는데 근데 사실 이런 차들 성능 때문에 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E클래스 성능이 좋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소비자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E클래스나 5 시리즈를 타는 소비자들은 어쨌든 이 수입차의 브랜드 이미지나 종합적인 그런 상품성을 더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브랜드 밸류 하면은 그래도 이 삼각별이 보여주는 그 가치가 또 상당하기 때문에 어쨌든 벤츠가 조금 더 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최근 5년간 벤츠가 압도적 1위를 차지해왔던 건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종합적인 상품성을 보면 일단 벤츠 E클래스는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에서는 약간 좀 강박이 느껴져요. 좀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포테인먼트 부분에서는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가 MBUX를 상당히 좀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BMW에게 진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그 강박이 너무 심해서 오히려 사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든 측면이 있고, 이건 나만 그런가? HUD 약간 좀 흐릿하지 않아요?
지금 밝기 조정이 안 돼 있어서. 아니 근데 예전에 시승 행사 때도 그랬고 얘가 흐리다기보다는 어. BMW가 밝은 겁니다. 그런가? 아니 밝기의 문제가 아니고 초점이 좀 덜 맞는 느낌도 약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장르에서 HUD를 처음 만든 게 BMW고 그렇죠. 지금도 BMW가 가장 넓은 면적에 많은 정보를 보여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뭐 특별히 편을 안 들어도 대체로 인정하는 부분이긴 하죠. 자, 일상에서 또 중요한 게 우리 승차감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BMW 편을 들기로 했지만 안락함,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승차감은 이 클래스가 다소 나은 생각은 들어요. 그렇긴 한데 저는 현재 이제 이 클래스는 댐핑 컨트롤 기능이 있고 그렇죠. 이제 M 서스펜션이지만 그 기능은 없는데 의외로 이 턱을 넘거나 했을 때 쇼크 처리 능력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안락한 부분에서는 5 시리즈가 더 나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 뭔가 구매를 하는 분에게 좀 팁을 드리면 제가 오랫동안 자동차 기자라면서 느끼는 거는 시트는 BMW 지금 5530i에 들어있는 컴포트 시트가 정말 절대 갑입니다. 이전 세대의 이제 5 시리즈만 해도 저도 그 시승을 할 때마다 네. 욕을 많이 그렇죠. 했었어요. 네. 그때는 정말 딱딱한데 불편하기까지. 심지어 럼바 서포트도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컴포트 시트, 지금 벤츠 AMG 이제 라인이다 보니까 버켓 시트로 되어 있고 이제 몸을 잘 잡아주는 그런 이점은 있지만, 자 어느 것이 편하냐를 따지면 저도 BMW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나파 가죽의 질감도 굉장히 좋고 그게 원래 7 시리즈에 먼저 적용이 되고 그다음 5로 점차 들어왔는데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모든 자세를 거의 잡아줄 수 있는 완벽한 시트가 아닌가 싶고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뒷좌석 공간도 사실 BMW가 이 휠베이스는 좀 더 긴데 사실 공간이 좁단 말이에요. 다 대신에 허벅지 받침대 부분이 상당히 길어서 장거리 주행을 할 때는 5 시리즈의 뒷좌석이 좀 더 편합니다. 그리고 등 부분이 약간 온폭 패여 있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 되고요. 이 클래스는 동양인의 체형에 맞췄기 때문에 제가 탔을 때는 편했어요. 트렁크도 그렇죠. 한번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트렁크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어차피 트렁크 공간 같은 부분 변경 이전 모델을 구매를 했는데 골프채를 가로로 못 넣습니다. 경량팩을 넣어도.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각 모델의 수치를 볼까요? 자, 사실 이 세로 값을 보면 수치적인 차이는 미미합니다. 다만 이제 BMW는 5 시리즈는 턱이 있죠. 그렇죠. 그것 턱이 때문에 이제 양쪽에 조금 있어서. 제한이 있고, 하지만 또 이 5 시리즈가 내세울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뭐 별거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까 둘 다 트렁크 열어봤잖아요. 트렁크 열리는 부분의 마감 같은 것들이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이름값에 어울리지 않게 좀 엉성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원가 절감은 자꾸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벤츠도. 벤츠에서는 이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뭐 댐핑 컨트롤 이런 걸 하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다 돈을 못 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좀 대주주가 약간 중국 쪽으로 가면서 약간 중국스러워진 거 아닌가. 근데 뭐 우리가 사실 벤츠 삼각별이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사는 거잖아요, 일종의. 근데 이게 어느 한 부분에서 약간 마감이 부족한 걸 보면은 좀 기분 상하죠. 그런 거는 좀 잘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게요. 들어요. 그 같은 이제 트렁크에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둘 다 아쉬움을 공평하게 꼽자면 국산차들의 경우는 트렁크 이제 상단 부위 같은 경우도 마감을 잘 해놨어요. 그렇죠. 예. 근데 보면 그냥 이렇게 철판이 그대로 노출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공통적으로 해주면 좋겠고, 적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뒷좌석에서 조금 더 안락한 어떤 그 편안한 또한 이제 시트의 이점은 BMW 쪽을 들어주고 싶고, 그래도 공간 이점은 벤츠가 조금 낫더라. 그렇죠. 하지만 트렁크가 닫힐 때 감성적인 부분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BMW 편을 들고 나왔지만 되게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이게 BMW 동호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건데, 과거에 사실 부분 변경 이전에 옵션 강화 모델만 해도 이 앞부분 가죽 실제 천연 가죽으로 감싸게 다 해줬는데 이게 다 신스틱 합성 가죽으로 바뀌었고, M 스포트 패키지를 사는 사람은 M은 못 사지만 M의 그 감성을 느끼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어 스코프에 조명이 빠졌다는 거는 지금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벤츠는 들어옵니다. BMW, 근데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써있잖아요. AMG는 아니고. 어쨌든 그 BMW 코리아는 이런 뭐 불 들어오는 거 이런 거 별거 아니잖아. 이런 건 좀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들어요. 대신에 그래서 이제 트렁크에다 마감을 하고 아. 대신 그런 부분에서 원가를 뺐다. 네. 호불호지만 저는 벤츠 E클래스의 실내 디자인은 벌써 뭐 4년 5년이 됐지만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 편의성은 좀 떨어진다는 생각 사용 드네요. 편의성은 떨어지만 이 12.3인치 대형 디스플레이 두 개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둘 다 12.3 존재감은 인치인데 뭐. 있잖아요. 그리고 에이다스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뭐 레인 센터링을 비롯해서 어떤 상황에 맞는 이번 이제 이 클래스도 뭐 차가 들어왔을 때 거기서 조금 더 세련되게 하는 그런 능력들을 이제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래도 에이다스에서는 BMW가 좀 낫죠? 그렇죠. 에이다스가 약간 반절 주행 기능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5 시리즈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그거를 많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보완을 했다는 생각이 네네. 들고 사실 스펙상으로 봤을 땐 이 클래스가 가진 장점들이 많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AR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신호등, 표지판 인식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실제로 사용을 해봤더니 크게 장점으로 다가오진 않더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보다는 뭐 향후 S클래스에 들어가지만 아예 HUD에 직접 증강현실 그게 내비게이션 넣어야 그렇게 돼야 제대로죠. 제대로가 되겠죠. 현재 반절 주행 기능에서는 미세하나마 5 시리즈가 그래 신뢰도가 높다는 거 김PD도 인정하시고 네. 네, 다만 뭐 우리가 사용하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이 클래스도 아주 훌륭합니다. 자, 오늘 쟁쟁한 두 차종을 만나봤습니다. 역시 뭐 5 시리즈도 대단했지만 뭐 대단한 것보다 항상 더 높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도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2350 포매틱이 운동 성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네. 인정은 하는데 이 차에 달려있지 않은 댐핑 컨트롤이라든지 그리고 ESP가 완전히 꺼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 순수한 달리기의 즐거움에서는 5 시리즈가 앞서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물론 출력이 세고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넣어 있잖아요. 700만 원 더 받으시잖아요. 뭐 가진 자가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밸류가 높으니까 당연히 조금 더 비싼 가격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주행 성능에서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스포츠 주행을 이야기하는 거는 만약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때문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양쪽 다 풀 안전 장비가 가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역시 양대 산맥답게 독일 프리미엄 양대 둘 다 잘한 산맥답게 건 아주 사실이에요. 안정적인 네.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이 좀 더 재밌게 안정적으로 탈 수 있는 건 이 클래스였다. 하지만 여기서 저도 하나 뭔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에이다스 성능 어땠죠? 에이다스 성능은 뭐 둘 다 기본적인 레벨 2 정도에서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펙상으로 보였던 이 클래스의 성능들이 생각보다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AR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호등 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스펙상으로 보면은 5를 좀 앞설 것 같았는데 실제로 레벨 2 정도의 반자율주행 기능을 하는 그런 신뢰도 자체는 5가 좀 높지 않았나. 그렇죠. 그거는 뭐 레인 김필도 인정하니까. 센터링에서도 5 시리즈가 좀 더 낫었고. 그러니까 뭐 이 클래스가 예전에는 사실 옵션이 너무 과도해가지고 좀 말이 많았는데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 클래스는 많은 옵션을 기본화했고 그리고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좀 약점으로 지적됐던 반절 주행 기능 부분들을 굉장히 신뢰도 높게 업그레이드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시장에서는 모든 소비자들한테 좋은 거지만 역시 5가 어쨌든 승자 입장에서 하나 더 뭔가 내드리자면 자, 사운드 시스템이 다 프리미엄급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메스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하만 카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도 굳이 여기서 조금의 우위를 따진다면 어떠세요? 뭐 이건 개인마다 호불호가 갈리는데 저도 BMW 오디오 시스템은 사실 뭐 심하게 말하면 삐 처리해주세요. 쓰레기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만 카돈 시스템이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좀 아쉬운 건 부메스터 시스템이 이 이름값에 비하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클래스가 하더라고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면 될 텐데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다음에 M550i하고 E53 AMG 한번 붙어보시죠. 어떻게 M이 AMG에? 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지난번에는 BMW를 그렇게 공격을 하더니 오늘 BMW를 가져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은 간사한 겁니다. 자, 제가 들고 온 모델은 BMW 5 시리즈의 대표 모델, 스포티하지만 일상을 위한 차 M50i입니다. 예, 제가 가져온 차는